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어떻게 8월은 잘 보내셨죠? 그리고 9월을 맞습니다. 9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는데 가을도 성큼 다가온 느낌이고요. 근데 이게 웬 우산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을 장마가 시작됩니다. 특히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우산이 오늘 꼭 필요합니다. 그럼 네. 제주 남부 지역에는 오늘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현재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제법 오네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이나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 또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또 남해안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글쎄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 지금 저 출근길에는 날은 맑았거든요, 서울은. 네. 근데 쌀쌀한 기온은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한낮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평년 기온과 비교를 해봤을 때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럼 남부 지역에만 비가 오고 이쪽 위쪽으로는 내내 이번 주 괜찮은 거예요? 비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돼 있는 것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4일부터 5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네. 중부지방은 6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에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7일에서 8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저 비가 지금은 남부 지역에만 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위로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이러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는군요. 네, 이번 주는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이 시작됐고요. 오늘 행복한 아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확실히 여름이 지나가는 느낌은 있어요. 한낮에는 덥다고 해도 출근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엔 저녁 때는 저는 이제 에어컨도 안 켜고 자거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선풍기도 이제 접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슬슬 정리해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에어컨, 선풍기 다 안 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정말 에어컨이나 선풍기 정리해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또 오늘 준비했습니다. 굿바이 썸머, 예. 여름용품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저 창문 열어놓으면은 네. 이불 당겨서 이렇게 덮게 되던데요. 뭐. 정말 선풍기, 춥죠. 에어컨 이것뿐이 아니죠. 수영복하고 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할지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여름에 진짜 물놀이를 많이 갔었거든요. 물놀이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영복이 이제 젖었다가 발랐다가 또 다시 넣을까 하다가 또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제 많이 놀러 갔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다니셨네요. 네. 아니 수영복이나 네. 튜브나 뭐 저런 것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저것도 한 짐이거든요. 네. 근데 정수 씨는 저거 정리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나 모르겠어요. 일단 세탁기에 이제 수영복을 이제 넣어서 이제 빨았다가요. 네. 잘 접어갖고 이제 넣어놓고 이제 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바람 잘 빼갖고 싹 접어가지고 그냥 넣어놓습니다. 사실 저도 주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곽사부님께 이게 맞는 방법인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보통 정수 씨 말고도요. 이제 수영복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대충 빨아서 이제 접어서 넣어 놓으시고 이제 튜브 같은 물놀이 용품들도 이렇게 바람만 빼가지고 상자, 뭐 박스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창고 안에다가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관을 하면 이제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수영복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진짜요? 안 그래도 지금 비싼 수영복인데 그러면 저 내년에 못 입습니까,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올해 잘 입으셨지만 내년에 딱 꺼내봤을 때 못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영복은 뭐 수영장에서 입었을 때는 잔류 염소 같은 게 네. 수영복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바닷가에서 입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염분이 남아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야에다가 찬물을 받아서요. 거기다 수영복을 잠깐 담가두세요. 좀 뭐 한 몇 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집에 가서 수영복을 다시 꺼내서 이제 찬물에 좀 불렸다가 세탁기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또 돌려야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NG가 나오는 게요. 왜요? 네. 세탁기에 돌리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수영복은 사실은 고기능성 소재잖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 손세탁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성세제 이용해서 손세탁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집에 만약에 중성세제, 울 샴푸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샴푸 있죠. 네. 샴푸로 닦아주셔도 되고 바디 클렌저로 그냥 세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물안경이나 스노클링 할 때 쓰는 수경 같은 거 제가 그냥 물에 한번 씻어서 넣어놓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관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냥 물에 한번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물안경 보시면 이런 이음새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모래 같은 거. 바닷가에서 사용했다면 모래 같은 게 또 이 안에는 조금씩 껴있을 수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보관을 하면 또 물안경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세탁해 주실 때, 이렇게 좀 세척을 해주실 때는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청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시고 이음매 부분도 역시 면봉 같은 걸로 혹시 이물질이 껴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씩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창호 잘 말려서 창호지나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한번 싸서 케이스 안에다가 잘 보관을 해두면 내년에 이제 물안경 딱 꺼내셨을 때도 이제 새 거 같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제가 이것도 제가 수영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이것도 닦으실 때 이 안쪽에 이 코팅이 돼 있어서 여길 또 빡빡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코팅 뭐 뿌리는 게 있어요. 그걸 뿌려가지고 보관해 주시면 좀 괜찮습니다. 네. 방법이 또 있군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튜브는 뭐 저렇게 바람 싹 빼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튜브를 저도 이렇게 그냥 바람 싹 빼갖고 이렇게 그냥 넣어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쓰려고 꺼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쇄 막 벗겨져 있고 여기 붙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네, 네. 네, 지저분해가지고 어디 가져가기도 좀 애매하고 또 새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바람 빼실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뺀 다음에 넣어두시지 네. 마시고요. 우리 이런 굵은 빨대들 있어요. 굉장히 예쁜 빨대 준비해 주셨는데 빨대거든요. 빨대 같은 거로 이렇게 주입구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람을 빼주시면 충분히 이 안에 있는 바람이 쏙쏙 우리가 손으로 빼는 것보다는 잘 빨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바람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수 씨의 고민거리 네. 그 접혀서 맞닿는 부분 맞아요. 이제 나중에 필 때 쩍쩍 소리 네, 나잖아요. 쩍쩍 붙어가지고요. 그럴 때는 한 가지 뿌려주면 그 접혀서 맞닿는 부분에다 뿌려주면 좋을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아이, 천연세제라고 하는 네, 베이킹 소다가 그때도 쓰여요? 네네. 베이킹 소다를요. 여기 접혀서 맞닿는 부분에다가 아, 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뿌려줘요? 네네. 조금씩 뿌려주세요. 아, 베이킹 소다를 뿌려줘요? 조금씩 뿌려주시고요. 만약에 뭐 아이들 있는 집에는 베이비 파우더 많이 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베이비 파우더 뿌려주셔도 되고,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베이킹 파우더 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뿌려주신 다음에 잘 접어서 그 다음에 상자 안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딱 열었을 때 쩍쩍 소리를 못 들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혹시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없으면 밀가루 같은 걸로 대신하면 안 돼요? 네. 밀가루도 괜찮아요. 집에 유통기한 지나서 이제 버릴 거다. 아, 진짜요? 그런 거 살짝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베이킹 소다는 그래도 흡수 습기를 훨씬 더 흡수를 잘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는 걸 더 이제 권장해 드리죠. 습기 때문이면은 거기다가 신문지 같은 거 넣어놔도 되겠다. 네, 괜찮을 근데 것 같은데? 신문지는 또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괜찮은데 네. 좀 습기가 많이 꼈다 그러면 또 역시 그 너무 인쇄가 튜브 쪽에다가 또 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문지가 있으면 신문지도 해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저 신문지 네. 인쇄가 묻으면 시사 튜브지. 팔지도 않는데. 아, 기억나네요. 요즘 네.
전체 1인 튜브들이 유행이라 수다 튜브도 나쁘지 않네요. 아, 좋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베이킹 소다가 좋다고 하니까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철에 물놀이 할 때 저는 아이스박스 많이 썼어요. 예. 계곡 갈 때 네.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 아이스박스 꼭 챙기는데 이번에 날이 많이 좀 선선해지면서 정리해서 이제 넣으려고 봤더니 그렇게 아이스박스 겉에 얼룩이 잔뜩 아. 묻어 있더라고요. 네. 잘 닦이지도 않던데요? 네, 그렇죠.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좀 짙은 색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 하얀색 아이스박스도 많이 있고요. 또 안에 열어보면 이 안에 뭐 음식물, 국물, 김치 국물 뭐 이런 거 굉장히 쏟아져서 이제 누렇게 변색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아이스박스 세척해 주실 때 좋은 게 이거예요. 치약? 네, 치약과 칫솔이거든요. 역시 치약이에요. 네.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하셨던 이 치약으로 네, 칫솔에다가 살짝 치약을 묻혀가지고요. 그 김치 얼룩이 있는데 얼룩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로 하면 되는군요. 그 고기 나온 거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했네요. 네, 그러게요. 이건 비교적 깨끗한 거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사실 집에 있는 거 열어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거 많이 난리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제작진이 이걸 위해서 소품을 새로 산 거 같아요. 이거 끝나고 누가 가지고 여행을 가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름 정리하면서 제일 문제가 한여름에 잘 쓴 에어컨 말이죠. 그럼요. 그 에어컨은 어디까지 내가 닫고 어디까지 손을 좀 봐야 되나 이게 문제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름 내내 틀어놔가지고 안에 얼마나 더러울지 좀 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여름철 내내 뭐 에어컨을 거의 끄지 않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에 상태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또 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가져왔네. 직접 또 가져왔다고 해요. 노력을 참 많이 하죠. 아, 그럼 네. 저희 제작진이 정말 노력 많이 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복덕방에서 하나 띄워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또 이게 완전 옛날식인데요. 지금 이거 얼마나 더러운지 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가 장갑을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컨을 분해하는 건가요? 네, 분해 해수 청소해야죠. 저희가 오늘 떼왔지만 집에는 그냥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죠. 자, 일단 여기 이건 그냥 필터죠? 흔히 알고 있는 그 앞에 끼우는 필터죠. 네. 네, 이거 필터인데 여기 보면 먼지가 잔뜩 꼈어요. 네. 잔뜩 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로 씻거나 이제 뭐 솔 같은 걸로 네. 씻나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거는 물로 해가지고요. 솔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좀 말려주면 돼요. 저도 저 여름 시작되기 전에 한번 했거든요. 이게 그냥 까만색이라서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데 한 번만 쓸어서 이렇게 보셔도요. 까맣게 먼지들이 묻어납니다. 정말 먼지가 많죠. 네, 먼지가 잔뜩 껴 있네요. 네네. 자, 이제 요거까지는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필터 청소요, 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사를 조금만 돌려보면 네. 제대로 청소를 하려면 이쪽 앞쪽에 나사를 여기도 빼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빼면은 바람 나가는 그쪽 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요것도 네. 빼서 간단하게 분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나사 몇 이게- 개만 돌려주면 이 나사를 또 잘 보관해야 돼요. 나중에 찾아요. 이걸 합체할 때 보면 어디 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고 꼭 나사 어쨌냐고 싸워. 그래요. 꼭 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야, 요거를 이거 대공사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지 않으면 네. 얼마나 더러운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제가 여기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야. 보시면 이 안쪽에 아우,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그쵸. 물때 먼지가 같은 잔뜩이에요. 곰팡인지 물때인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에어컨도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야, 저렇게 분해해서 저거까지 싹 그럼 닦아주면 요쪽, 개운하긴 요쪽. 한데. 그러니까요. 이쪽도. 이게 지금 엄청 안쪽에- 지저분하죠. 이래서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뜯어보면은 이게 공포거든요, 공포. 네. 게다가 이게 또 이 안쪽에 보면 파란색 펜이 있습니다. 네. 그 블로우 펜이 펜 있는데 있죠. 네. 블로펜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하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지. 야, 근데 집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 남편분들한테 좀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저도 정도 남편분인데요.
여기 있는 남편분 힘들어요. 아,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해달라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보여드리면 정말 지금 더럽네요. 안에 지금 이게 지금 솔직히 만지기도 싫어요.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죠? 네네. 쿨러라고. 바람 뿜어내는 네. 거. 야, 저거까지 닦으면. 블로어팬이거든요. 아니, 닦으면 좋긴 좋겠는데. 이게 다 컴한데요? 네, 네. 곰팡이에요, 곰팡이. 곰팡이에요? 네네. 여기에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곰팡이들이. 여길 통해서 바람이 다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우리 가족들, 아이들이 그 세균을, 곰팡이 세균을 그냥 다 먹고 네. 있는 거죠. 그쵸. 저게 일단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데 저렇게 할 때까지 엄두가 안 나요. 네. 안 해본 분들은 고장날 것 같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저 안에 저렇게 곰팡이에 세균에 저거 내년 여름에 또 키면 그대로 먹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근데 남편분한테 해달라 그러면 이런다고. 그건 내년 여름에 해. 어차피 그렇게 다 되죠. 썼어, 그래. 그런데 이 분리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 위해서 약간의 용기를 드리자면 네. 이거 기사님들 부르면 한 15만 원 들어갑니다. 맞아. 네, 그래서 요거 싹 배워두시면 15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이거 저희도 알려드리지만요. 요즘에는 저 1인 방송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냉장고, 에어컨 청소 이러면 또 뭐 설명해놓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네네. 자세하게. 네, 근데 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 거 다시 보기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런 거 이렇게 옆에 딱 놓고요. 네. 2인 1조로 하세요. 괜히 혼자 해가지고 애먹지 마시고 네. 잘하는 사람 옆에 좀 두고 하는 네. 게 좋고. 일단. 네,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그 에어컨 청소라고 검색하시고요. 그 네. 옆에 행복한 아침을 치세요. 가능하면 울꺼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청소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가장 먼저 이렇게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가장 네. 먼저 해주시는 이유는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말려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청소해 주시는데 이거 청소해 주실 때는요, 그 세 가지를 섞어서 이제 청소해 주시면 되는데 네. 뭐냐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에탄올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사용했었던 과탄산 소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1대1 비율로 섞어서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필터를 청소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하나하나 섞어서 분무기에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저분한 필터고요. 이제 에탄올 먼저 한 1 정도의 비율. 네. 1대1대 1이죠. 1대1.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물이에요. 네. 물도 일단 이 정도 넣어주세요. 1대1대1. 네. 이게 됐죠? 1대1 네. 정도 그렇지, 됐죠? 맞아요. 원체 네. 소맥을 많이 마시니까 이게 정확하네요.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이구. 네. 네. 그다음에 과탄산소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탄산소다도 1 정도의 비율. 이 정도의 비율로 생각해주세요. 네. 에탄올과 물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네. 섞어줍니다. 왜냐하면 과탄산소다를 넣자마자 바로 부글부글 올라오기 때문에요. 네. 먼저 섞은 용액을 분무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를 조금씩 넣어줄게요. 아하. 그러면 뽀글뽀글 올라올 때 네네. 바로 그 잠궈도 이 정도만 됩니까? 해주시고요. 네, 그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탄산소다. 를 적당히 이 정도 넣어주십니다. 조금 넣을 때 옆에 꼭 씻어요. 신문지 깔고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옆에 좀 가루라서 가루가 좀 이게 튀거든요. 뭔가 누군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장갑을 껴서 좀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거품도 올라오면서 이제 용액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탄올과 물과 과탄산소다를 함께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고 필터에, 섞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이렇게 한 번씩만 흔들어서, 다음에 네. 필터에 뿌려주세요. 저런 이게- 분무기는 많이 팔아요. 마트에만 가셔도. 그죠? 네. 한 여기 1,000원? 1,000원도 안 할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기 귀찮으시면요. 필터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서 물에다가 이렇게 할 때 그 칫솔 칫솔로. 못 쓰는 거 있죠? 그걸로 좀 이렇게 문지르고요. 맞아요. 세척해서 말리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 배야에다가 네, 담궈뒀다가 좀 불린 다음에 칫솔로 살살살 하시면 네, 됩니다. 필터는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쉬워요. 과탄산소다 대신에 베이킹소다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과 에탄올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1대1대1 네. 비율로 섞어서 베이킹소다랑 해가지고 섞어주셔도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린 다음에 닦아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칫솔로 먼지를 살짝씩
이제 제거해 제거해주고. 먼지를 제거해 주시면 네. 이렇게 용액을 살짝 저는 집에서 묻혀가지고요. 샤워기로 막 뿌린 다음에 이거 솔로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죠? 네. 해주시면- 말리는 게 더 중요한 네, 것 일단은 같아요. 말리는 네.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먼지를 한번 제거해 주세요. 근데 물로 그냥 세척하셔도 되고요. 이제 욕실 가져와서 물로 세척하시면서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 아니면 에탄올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더 좋은 이유는 살균까지 되거든요. 아, 네, 살균까지 되고 굉장히 찌든 때까지도 네.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로 한번 세척한 다음에 말려주실 때는 그늘진 곳에 햇볕 그렇죠. 말고요. 네. 네, 그늘진 곳에 말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늘진 곳에 말려야지 햇볕이 말리면 또 변형될 수 있거든요. 아하. 이게 네.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네. 변형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이제 바람 잘 통하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방 마르더라고요. 네네. 네. 마르는 동안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다른 거 뭐 할 아까 전에 겁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심하게 더러웠던 블로어팬 있죠. 네. 쿨러 그 돌아가는 거 그거 먼저 한번 청소를 해줄게요. 네. 네. 그거 청소해 주실 때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과탄산소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과탄산소다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이제 먼지를 조금 제거해 주세요. 네. 네. 먼지 제거해 주실 때는 칫솔 같은 걸로 일단 여기 부분에 일단 곰팡이 부분도 많지만 아, 이제 저건 먼지들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안 빼내고 저렇게 해야 네, 되니까. 먼지를 네. 어느 정도 없애주시고요. 네, 먼지 다음에 물티슈. 이런 티슈들도 좋고요. 물티슈도 집에 있으신 거 그냥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물티슈도 활용해 주세요. 네, 물티슈로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구석구석. 사이사이. 네네, 요런 이게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과탄산소다가 필요해요. 일단은 와. 먼지 같은 거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제가 티슈로. 약간 대충 닦아서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대충 닦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완전 세균 덩어리죠. 난리 네.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야. 먼지가 정말 가득합니다. 네. 이 과탄산소다 희석한 물을 뿌려야만 세균 제거도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과탄산소다에 아까 전에 희석한 물을 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셔서 그냥 물보다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과탄산소다 물로 해주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알칼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척 능력 아주 뛰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세척 능력도 있지만 살균 능력까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분무기에 넣어서요. 분무기에 넣을게요. 분무기에 넣어서 그냥 뿌려주면 저렇게 되면 네. 또 소독도 된다니까. 그렇죠. 세균도 넣어서 제거되고. 그래서 뿌려주세요. 이거 분무기가 꼭 있어야겠네요. 이거 근데 좀 이렇게 넓게? 확 이렇게 뿌려야 됩니까? 이렇게 뿌려야 됩니까? 일단 여기 확 뿌려요. 블로어팬 해주실 때는 좀 확 아. 넓게 퍼지게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은 항상 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에어컨이에요? 어떻게 저 언뜻 보면 또 인쇄기 같아. 저 안에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뿌려주시면서 에어컨 세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이거는 청소 엄청 오랫동안 안 한 거네요. 그죠? 아니 대부분 저래요. 네. 맞아요. 에어컨 뭐 저렇게 못 닦아 대부분요. 네. 이렇게 블로어팬은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야, 저건 정말 손 많이 가는 거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세균을 보면 이렇게 세척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과탄산소다를 물에 한번 녹여서 희석해서 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 돌려가면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 블로어팬뿐만 아니라 블로어팬이랑 연결된 통로 부분이 있어요. 네. 통로 부분도 굉장히 더러운데 그것도 역시 과탄산소다 물로 닦아주시고요. 이제 에어컨에 따라서 물바지 통이 또 따로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에어컨들도 그것도 또 다시 과탄산소다를 희석한 물로 다시 한번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송풍구 부분도 엄청 더럽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닦나요? 네, 송풍구도 역시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송풍구도 역시 굉장히 더럽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도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다 먼지거든요. 네네. 먼지가 아니, 저거 하려면 진짜 날 여기가 잡아야 제일 되겠네.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1차로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이제 희석한 물로 다시 한번 닦은 다음에 살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조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냉각팬 부분도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냉각팬 부분은 뭐 건드리지 마라, 고장나기 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물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역시 그 과탄산소다로 희석해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닦아주실 때는 아까 우리 물 뿌려주실 때 그 분무기 뿌려줄 때 약간 넓게 해서 네. 이렇게 뿌려주셨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살짝. 네, 이렇게 뿌려주셨잖아요. 근데 냉각팬 부분은 노즐을 조금 돌려가지고 네. 이제 직사로 나가게 해요. 아. 세게 나가게. 우리 물총싸움 할 때처럼. 네, 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뿌려주세요. 아. 이걸 뿌려주시면 무엇보다 뭐 이렇게 에어컨이 곰팡이가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근데 살균까지 되기 때문에 네. 이 과탄산소다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네, 그치? 방법은 이런데 엄두가 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겠지만 전 하면서 야 이거 전문가 불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만치 않죠. 네, 근데 뭐 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분해하기가 쉽지 않고 필터 정도만 세척해 주는데 네. 이렇게 작은 것들은 조금 그래도 좀 예전 것들은 뜯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게 좋을 근데 것 이제 같아요. 벽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저 주부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만 닦으면 되는데 내년에 다시 여름 시작될 때요. 네.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동 구매 같이요. 우리 10개 확보다. 그 뭐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괜찮네요 그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단체로. 네. 나 혼자 할 때 비싼데. 그쵸. 한 10가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싹 한번 청소해주고 소독 한번 쫙 해주세요. 오. 이렇게 제안하셔도 돼요. 네. 그러려면 사람 잘 사귀고 있어야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네네. 아까 전에 필터도 말려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바로 말려주는 거예요.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송풍 기능 있죠. 네. 아. 송풍 기능으로 계속 말려주세요. 아.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물 세척도 했고 그 안에는 뭐 응축수나 여러 가지 물들이 습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놔두면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세척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곰팡이가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충분히 말린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습기가 없을 것 같다. 그때 이제 에어컨을 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한두 시간 정도 송풍 모드로 네. 해놓고 좀 가동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하고요. 사실 뭐 에어컨도 여름철에 참 많이 쓰는 냉방장치이긴 하지만 선풍기도 많은 집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맞아요. 선풍기도 어떻게 저희 집은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끝나면 비닐 탁 씌워서 그대로요? 쓰던 걸? 그냥 쓰던 거 이렇게 해서 어. 비닐 씌워서 갖다가 보관하는 거죠. 뭐. 네. 세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척은 뭐 내년 여름에 하면 되죠. 모든 건 내년에. 매년 그렇게 네.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던 이제 선풍기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아, 선풍기에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먼지가 많거든요. 여기 팬 부분도 마찬가지고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저기 정말 먼지가 여름 내내 사용했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분해해서 이것도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게요. 네. 네. 자, 일단 분해는 제가 전문이거든요. 이거 이 선풍기 분해할 때 여기 밑에 보면 밑에 부분 여기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똑 하고 네. 여기 나사로 조여져 있는, 나사가 있는 경우들도 요즘 있었어요. 대부분 나사가 있어요. 네. 네, 나사를 나사 돌려서. 한두 개 정도만 풀어주면 네, 되더라고요. 네. 아, 눌러주시고요. 위험해서 나사가 있구나. 저희 집은 그냥 똑 하면 떼지던데. 이거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기 전에 꼭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재조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풀고 뚜껑. 네. 뚜껑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먼지가 와 이렇게 해서 돌려서. 네. 이렇게 해서 풀고 이것도 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머리카락이 껴있네.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왜 머리카락이 껴있죠? 누가 여기 머리를 뱉다가 말려 들어간 거죠. 말리니까, 네. 네. 머리 말렸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빼주면 네. 거의 뭐 이거는 네. 한 2차까지는 잘 분리하신 겁니다. 네, 이 네. 머리카락 빼. 먼지 한번 보세요. 네. 아우, 분리해서 보면 네. 정말 먼지가 잘 보이거든요. 여기 네. 날개 부분도 그렇고 사이사이에 정말. 펜 뚜껑 사이 네. 정말 먼지가 많죠. 먼저 많죠. 그러니까요. 아유. 이거 이재용 선배님이 이런 거를 그냥 다시 쑤셔 넣는다고요. 그냥 네네. 창고에다가. 오늘 그냥 먼지 다시 묻을까봐 비닐은 씌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먼지 제가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먼지. 잠깐 만졌는데 이렇게 더럽네요. 먼지 어우. 풀풀 날려요. 네. 이거 어떻게 날개는 어떻게 네, 뭐 날개나 됩니까? 펜도 이 펜 뚜껑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집에서 한 15분 만에 다 이제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집에 신문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신문지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신문지를 이용해서요. 신문지를 이제 펜 뚜껑에 씌워주세요. 씌워주면서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과탄산 수소를 그 희석한 용액 있죠. 네. 과탄산 소다. 소다를 희석한 용액을 뿌려줄 겁니다. 아하. 요즘에 근데 집에 신문지 없는 집들도 꽤 많은데 네. 신문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문지 없으면 신문지 없어도요. 뭐 키친타월 이용하셔도 되고 뭐 무슨 창호지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요. 물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 아까 다시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아침 시작할 때 신문 이렇게 쫙 봐야 되는데 네. 요즘엔 다 이걸로 해.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신문 많이 안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문지가 유용하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은 안 보는데 네. 친정집 가면 항상 이만큼씩 받아요. 그래요. 신문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아, 네. 신문 그러게요. 많이 보시죠. 저 맛이 있거든. 네, 그럼요. 맞아요. 종이 신문에. 네, 이렇게 한번 뿌려준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제 충분히 좀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날개 부분도 역시 신문지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이 과탄산소다 희석한 물을 너무 많이 뿌려주시면 그냥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한 이 정도 흠뻑 젖을 네. 정도만 뿌려주신 다음에 이대로 한 5분 정도를 방치해 두세요. 아하.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다른 거 계속 이제 청소하면 이번엔 되거든요. 날개.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것도- 여기까지 날개. 요거 한번 빼드리겠습니다. 네네. 날개도 역시 이렇게 신문지를 이용해서요. 신문지를 반 정도만 해서 날개 하나하나를 감싸줍니다. 날개를. 날개를 하나하나 감싸요. 어. 그냥 화장실 가져와서 물로만 세척해도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탄산소다 용액이잖아요. 네. 이걸로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거든요. 저 에어컨하고 선풍기 저 정도로 관리하는 집은 진짜 네. 네? 남편이든 아내든 업고 다녀야 돼. 이런 분들이랑 같이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박수유 기자 자신 있어요? 아우, 저렇게까지. 뿌려서 한 번씩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감싸줄게요. 네. 이게 신문지가 금방 젖어서 네. 금방 잘 달라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 길게도 아니고요. 한 5분 정도만 방치해 두시면 이제 깔끔하게. 제가 이제 이거 좀 끼고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요. 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한여름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예를 그래도 들어서 샤워 이제 정도 시켜줘야지. 신문지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용해서 뿌려주시면 돼요. 네. 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근데 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쭉쭉 뿌려 그냥 닦으면 안 됩니까? 네. 굳이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네, 쭉쭉 뿌려서 닦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쭉쭉 뿌려서 놔두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먼지가. 아주 손쉽게 먼지를 제거할 네.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한번 놔둔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청소해 주시면 네. 되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청소할 때 여기까지만 해두면 이제 청소 끝났지, 선풍기 이 정도면 되지, 눈에 보이는 먼지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맞아. 이 모터? 뒤통수요. 모터? 네. 우리가 사람이 항상 뒤를 잘 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이 뚜껑을 뺄 수가 있는데 여기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요거 동그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저게 되는구나. 네, 저 한 번도 안 그다음에 빼봤어. 네. 이거를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서 네. 이렇게 하면 저런 방법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이 빠집니다. 모터가 네. 빠지는군요. 이 안에 모터가 있는데 이게 이 안에 잘 보면 네. 여기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쪽에. 네, 이 지금 먼지가 이렇게 많은 상태로 어. 그냥 다시 한번
그 선풍기를 돌리면 네. 고장도 나요. 근데 네. 고장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모터에 먼지 좀 꼈다고 불이 나요? 선풍기에서 정말로 불이 나요? 불 납니다. 그래서 이 화재 신고 종종 들어오는데 2017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네. 7월 한 달에만 70건이나 선풍기 화재 신고가 화재가요? 났습니다. 예. 네, 하루 평균 2번 이상이라는 말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불이 난다고요? 오. 네, 직접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깨끗한 선풍기하고 먼지 낀 선풍기를 30분간 그대로 켜뒀더니 네. 이 두 대 모두 모터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깨끗한 선풍기는 계속 60도 그대로였지만 네. 먼지가 많은 선풍기는 1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모터가 과열이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 먼지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예, 합선된 상황에서 저렇게 되면 예, 불꽃 튄 지 5분 만에 선풍기 뒤쪽이 저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아이고. 없을 만큼 녹아내립니다. 이야. 진짜 불이 나네요. 정말 위험합니다. 저렇게. 네. 그렇게 돼요. 오. 나 저거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지금 살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잘 보셨다가 진짜 집에 화재 안 나게 여기 이제 그러면 이 먼지를 그냥 뭐 이렇게 탁탁 털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먼지 잘 안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는 게 요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팩 만들 때 보면 천연 팩 만들 때 이런 붓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이 붓이 약간 뭐가 강해서 이걸로 먼지 제거하기 좋습니다. 아. 그래서 청소기를 하나 두고요. 네. 먼지를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어. 이제 청소기를 가동시키면 그 아. 먼지들이 청소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면 그 청소기 노즐 부분에다가 이 붓을 테이프로 동동동 감아가지고 네. 그냥 다시 가동시키면 바로 어. 먼지를 쓸면서 바로 청소기가 빨아들이니까 그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거 일단 분해해서 저렇게 솔로 충분히. 살살살. 네. 예, 그러면 되네. 네, 충분히 좀 닦아주세요. 아, 저희가 저렇게 안 하면은 화재까지 염려된다니까요. 그쵸. 한번 닦긴 닦아야 되겠네요. 저는 요거를 진공 청소기 끝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여기 사이사이 좀 넣어보면 예. 먼지가 잘 빨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먼지가 네. 많아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예.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모터가 청소를 하는 사이에 신문지. 네네. 네, 5분이 좀 지난 것 같거든요. 네네. 볼까요? 신문지를 그냥 제거해 주시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쓸면서 아까 저 키친타월이랑 신문지를 그냥 이렇게만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아. 그럼 이렇게 아까 전 하면, 먼지 네. 그대로 있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요. 반짝반짝하다. 네. 확실히 깨끗해. 다르네요. 깨끗해졌네. 지저분한 먼지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쓸듯이. 한번 쓸면서 닦아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닦아주시고 다음에 저 앞에 그리고 거. 펜도 마찬가지요. 네. 펜 뚜껑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닦아주시면서 쓸어주시면 돼요. 네. 역시 그럼 먼지 아, 좀 하얘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느낌이, 네. 그냥 물로 하는 것보다 약간의 표백 효과처럼 하얘지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선풍기 관리를 해서 이제 다시 조립해서 비닐 씌울까요? 씌워서 네. 넣어두시면 돼요. 공간이 좀 부족하면 분해한 상태로 이제 비닐팩 같은 데 잘 네. 싸서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공간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년 여름 다시 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여름 침구류 세탁 보관 방법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탁기 청소 먼저. 라고 네. 적혀 있어요. 세탁기 네. 청소를 먼저 해요. 네. 오래 보관해야 하는 여름 친구들은 사실은 세탁기의 세탁조가 굉장히 오염돼 있으면 빨아도 그 이불이 그대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름 친구 딱 보면은 변색돼 있는 경우 있는데 세탁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많이 사용했던 과탄산 소다를 세탁기 안에 세탁조 안에 넣는데요. 세제 넣는 튜브에 넣지 마시고요. 세탁기 안에다 그냥 넣고 세탁 한번 돌려주세요. 네. 세탁조 청소가 잘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가루 세제 꼭 네. 녹여서 사용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특히 뭐 옷 같은 의류 같은 섬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불은 더 심해요. 이제 가루 세제가 다 녹지 않아서 이불 안에 그대로 있고 또 변색이 돼서 이제 내년에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번 이제 헹궈 주시는 게 좋은데 무엇보다도 가루 세제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녹여서 사용해 주시고요. 가급적 가루 세제 말고 다른 뭐 액체 세제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요. 네. 굳이 뭐 꼭 가루 세제를.
네. 물로 된 세제 쓰면 되는 거네요. 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만일 사용을 하신다면 녹여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맞닿은 면 사이에 습자지 넣기. 네. 맞닿으면? 맞닿으면? 네. 만화, 리넨 소재 같은 여름 침구들, 그러니까 네. 천연 소재로 된 뭐 침구들은 벌레 쓸기 쉽거든요. 아. 네, 뭐 종벌레도 많고 곰팡이 쓸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 보관할 안에 때, 네. 습기가 찰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 이제 습자지 같은 거를 넣어서 함께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면 습기를 빨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신문지 같은 거 넣는 건 어떻습니까? 신문지는 침구에다 넣기에는요, 역시 그 인쇄된 부분이 조금 묻어 나올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시사 이불 되죠. 그러니까 네. 그거 덮기자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색깔이 없는 여러 가지 모양이 없는 네. 습자지를 이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 여름 이불은 사실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천연 소재라면요, 이게 부피가 크다고 하더라도 압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압축하면 또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소재는 뭐 이불가리 같은 거를 조금 사용해서 부피가 좀 되더라도 그렇게 네. 좀 아끼는 이불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불거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김밥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말아서. 보관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름을 잘 보내주자고요. 네. 여름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에어컨, 선풍기, 또 수영복, 여름 이불. 튜브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네. 보관하고 이불도 보관하고.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 상식 알아봐야죠. 네, 예.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요즘에 정말 흉악 범죄들을 뉴스에서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해. 이런 생각이 막 나오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달에 한강 마곡체육교 네. 부근에서 한 남성의 시신, 그것도 몸통 부분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팔 부분이 추가로 발견이 됐죠. 네. 네, 처음 발견됐을 때도 굉장히 끔찍스러웠는데 이거 대체 그거 어떻게 범인을 잡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 사람 또 자수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시신 발견되고 5일 뒤에 한 남성이 경찰서로 와서 내가 이 한강 시신 훼손 사건 범인이다 자수를 했는데요. 이 경찰이 논의 끝에 이 고유정처럼 이 자수한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는데 모텔 종업원 38세 장대호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왜 저질렀냐 물어보니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 모텔 종업원으로 이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하고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건데 피해자가 담배를 안 피우는 자신에게 이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반말을 한데 모멸감을 느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사건이 일으킨 이유도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또 왜 이 사람들이 많이 공분을 샀냐면 네. 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고 유가족에게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예. 그리고 다음 생에 또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일으킨 장대호의 정신 상태와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에 그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문의를 하자 의자 모서리의 쇠 부분으로 상대의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해야 한다. 이렇게 잔인한 표현도 했고요. 네. 또 생명을 경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유형별 진상고객 대처 요령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손님에 대한 글을
글을 쓴 겁니다. 대처 못할 손님은 없다. 이런 여유까지 느껴지는데 왜 그럼 이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대호가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자신의 무대인 모텔에서 예상 못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생명을 경시하는 평소의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한 말이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그랬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예.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데요. 이럴 때 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 진지하게 반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형법상 그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요. 아내가 이제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를 했는데 네. 1심에서 아주 진지한 태도로 반성을 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해했지만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아내한테는 내연남이 있었고 그 수감 중에서도 그 내연남의 소식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1심에 2배로 가중된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적용되고 있는 혐의만 보더라도 살인에 사체 손괴 그리고 또 사체 유기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살인죄만 보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본인이 자수를 하면 형량이 좀 감소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형법상에 자수 감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당하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사람을 감경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뉘우친다는 그런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수하게 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 없고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참작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중형이 선고된다 그래도 이게 반성을 할지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볼수록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래서 장대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는 사회에 대한 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이거 외에도 다른 흉악 범죄의 경우에도 흉악 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범죄자들이 한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이랬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PC방 살인 사건 있었죠. 그 경우에도 살인자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PC방 이 살인사건 피해자도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한 말을 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다. 네. 뭐 이런 그 치우다가 이런 문제 피해자 이제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그 피해자가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된 사건인데 네. 당연하다고 이렇게 죽어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격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밝혔냐면 김성수의 범죄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 김성수는 성장 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김 씨가 살인을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30년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와중에 항소심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김성수 씨가 항소한 이유는 일단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은 아주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은 다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본인은 아주 깊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항소한 것입니다. 네. 또 있었죠?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맞습니다. 그때도, 예, 예. 그 사건도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5명이 죽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 안인득이 언론 카메라에 3번 잡혔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화가 났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뭐 하선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 막 수두룩하다는 자 그럼 특정 불이익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공분을 샀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태도가 더 당당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할 말을 잃을 정도였는데요. 네. 사회에 반감을 가지고 저질렀던 사건 하면 그 사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철 살인 사건인데요. 그래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 영화 추격자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보면 이 피해자가 주로 부유층하고 이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 그리고 여성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론들이 이 유영철이 부인과의 이혼이나 교회 사람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이 느낌을 주는 말을 또 많이 했습니다. 유영철이. 예. 이 좋아하던 여자가 내가 싫다고 떠났고 부자들이 싫었기 때문에 범행을 했다. 그래서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당시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참 사건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지만 유영철이 한 말이 너무 끔찍하네요. 네, 당시에 또 이번 일로 인해서 부유층들이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 잘린 머리가 수건거리에서 떨어졌던 순간에도 나는 무섭지 않았다. 다만 내가 이 살해한 사람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아버지 감기가 나았냐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는 좀 무서웠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뭐 사건이 워낙에 끔찍한 사건이었고 그때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기 때문에 저도 이거 생생히 기억하는데 법정 최고형 받았죠? 예, 맞습니다. 2004년 7월에 그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네. 일단은 구속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는 2005년 6월에 사형 선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수감 중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영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네. 지금 시행된 지가 크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강호순 사건, 연쇄살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2010년 4월에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법으로 개정이 됐고 이 전에 대해서는 사실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간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도 얼굴을 좀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그 소급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 4월 이후에는 이제 전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아주 이제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또 알 권리나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이제 심사가 되면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일어났던 범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또 이제 성범죄에 대한 그 신상공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게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신상 공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흉악스러운 범죄 이후에는 꼭 뭐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 사회적인 반감 때문에 일어난 흉악 사건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정말 제가 무섭고 흉악했던 게 2003년이죠. 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한국 역사상 철도 관련해서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굉장히 대형 참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김대한입니다. 근데 당시에 뇌졸중이 급작스럽게 와서 신체 장애랑 지적 장애까지 왔는데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변에 폭력을 휘두르고 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함께 죽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실천으로 옮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2003년에 어느 날 이 라이터랑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해서는 열차에 불을 질러서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자기 몸에 불이 붙자 당황해서 혼자 탈출을 했는데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피해자인 척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칸에 탔던 환자가 알아보고 이 신고를 해서 결국 체포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저 인간 때문에 1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사망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떤 그 일상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 희생된 192명 모두 다 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서울 가던 분도 있었고 서울대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내려오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입학 앞둔 딸을 위해서 이 뭐 새 옷이랑 딸의 가방 사가던 엄마도 있었고요. 또 오래간만에 딸을 만나러 가던 아빠까지 이렇게 사연 간직한 분들 192명이 다 숨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다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었죠.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전화를 가족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전화해서 지하철에 불이 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엄마 불이 났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 요청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전화가 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어떻게 또 생각했겠습니까? 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마지막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랑한다, 미안하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신을 막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의인들 얘기도 있고 이랬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하철 검수팀이었던 장대성 씨 그리고 김상만 씨 이 두 분은 좀 기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 속에서도 승객들을 먼저 구하고 이 본인들은 좀 희생이 되셨는데요. 당시에 검은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낀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승객들을 한 분 한 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객 10명하고 같이 있다. 이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는데 며칠 뒤에 이 승객분들하고 다 같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샀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에서도 계속 죽여달라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에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는 꼭 사회적인 반감, 나는 이 사회에서 소외됐고, 나는 이 사회에서 뭐 불공정한 당했다. 뭐 이런 처우를 당하고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이 요즘에 더 많아지는 추세죠?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신상 공개를 해서 얼굴을 보고 그랬을 때 대부분은 저런 사람의 얼굴이구나. 저 사람이 그런 흉악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구조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건 흉악범죄는 정말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정말 흉악한 범죄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지하철 타다가 보고 이렇게 마주쳐 보면 다들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화가 좀 많아졌어요. 맞아요. 일선 취재를 하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묻지마 범죄가 참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정말 누구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예전에는 막 신상 같은 거를 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또 얼굴이랑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좀 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이게 화가 나면 이제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생각을 점점 살을 붙이고 힘을 좀 키워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금 내가 불편한 생각, 분노가 있었을 때는 가능한 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 말고 좀 차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흉악범죄, 누가 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범죄를 저질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다. 이러면 또 그 법이 좀 너그럽게 하잖아요. 그거 좀 억울하죠. 네, 맞아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이제 네. 감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다 정신 감정을 받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환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죄를 물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때 당시엔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에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더욱더 맞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심한 것 해놓고 같아요. 네. 자기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구는 거죠. 네,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 정신이 안 좋았다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죠. 또 잘 판단을 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신을 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로만 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척을 연기한다든지 그런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감정상으로는 그런 변명을 하는 모습조차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마저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변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분을 사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묻지마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않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럼요. 근데 무조건 뭐 길거리도 가지 말고 사회활동 아예 하지 말고 그럴 순 없죠. 위험한 곳 가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문제는 이런 흉악 범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피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가능한 한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좀 피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지 그냥 피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뭐 이상 징후들이 좀 발견되면 서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 주변에 좀 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좀 법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네. 응급적으로 입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제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흉악범이 격리돼서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집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그 주변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도 많이 늘리고 이런 네. 치료를 좀 철저히 사후에 대한 재범 관리까지도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행복한 아침인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네. 행복이 반감됐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피해를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요. 네. 이런 흉악 범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인 2019 에이팜쇼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사흘간 6만 명이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김지환 기자가 다녀온 현장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2살 김남형 씨. 귀농 아이템으로 곤충 사료를 정한 뒤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작물, 그거에 대한 이제 요령이나 방법 이런 걸 많이 찾고 있죠. 재밌고 또 잘 꾸며져 있고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사흘간 에이팜쇼를 찾은 사람만 6만 명. 지자체와 기업들이 마련한 250개 부스에서 예비 귀농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역도 생각을 못했고 뭐를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유명 셰프의 특산물 요리쇼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에이팜 마켓엔 관람객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쉽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작물들도 많이 보고 그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고 동물들도 많이 구경할 수 있어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에이팜쇼는 막을 내렸지만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 지원 정책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BSC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오는 8일까지 부산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2개국 선수단과 임원 600여 명이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구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문화공원에서 2019 유구 구이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구이데이는 매년 9월 2일인데 육류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로 지정된 날입니다. 유구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100년 역사를 가진 유구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신선한 우리 유구 소고기를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많은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구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접경지인 경기도 김포 한강 하구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도, 김포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항만 시설도 도로 인프라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접경지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9월의 첫 주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그러니까요. 일기예보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